그때 자기가 갖고 싶었던 학교는 점수가 잘 안 나와서 그냥 점수가 잘 나온 학교 그쪽으로 갔는데 학교 시험이 나에게 너무 잘 맞고 1등급을 너무 편안하게 받고 있다라고 연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동영어로 만든 시험 문제를 아이들한테 미리 풀려서 배치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KNS 학원 김다나 선생님입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여름방학이 중3학기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비고일 같은 경우에는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바로 붙어 있죠. 중간고사가 없는 학교들은 그나마 공부할 시간이 나오지만 중간, 기말이 다 있는 아이들은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아이에게 부족한 부분을 반드시 채워주고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죠. 도대체 문법은 학교에서 내신 문제로 어떻게 출제가 되어지는가 그 유형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서술형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던데 중학교랑 차원이 다르다던데 어떻게 나오는가 서술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최상위 문법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가 탭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KNS 어학원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설명 들으시는 어머니들 마지막까지 반드시 들으시고요. 다른 학원에는 없는 저희 KNS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꼭 들으시고 여름방학 동안 이런저런 무료 특전이 많으니 그 특전까지 반드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문법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보통 이제 어머니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특강을 그동안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법이 안 된다. 시험만 보면 점수가 안 나온다. 도대체 왜 그러냐. 개념은 다 아는 것 같은데 얘가 왜 이렇게 문제를 못 푸는 걸까. 그리고 자꾸 감으로만 문제를 푼다. 우리 아이는. 그런 건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특강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이론을 다 아는데 희한하게 문제만 풀면 또 적용을 못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문법 공부를 그동안 안 한 건 아니죠. 계속 해왔지만 문제를 풀었을 때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내신이니까. 그런데 시험만 봐왔을 때 점수가 도대체 왜 안 나오는가 그 고민이 가장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 중학교와 고등학교 문법 내신 자체가 완전 난이도가 다르죠. 문법 문제가 수준이 변화가 됐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 A를 받았다. 90점을 안 넘은 적이 없다. 100점을 여러 번 받았다 라고 할지라도 고등학교 가서는 말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수준이 바뀌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개념 이해를 묻는 문법 문제 그리고 시험마다 범위가 있죠. 교과서가 1, 2과가 들어가고 3, 4과가 들어가면 거기에 해당하는 문법 사항이 시험에만 출제가 되어집니다. 다른 것들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개념을 암기를 한다던가 본문을 암기를 한다면은 충분히 누구나 다 100점을 받고 A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중학교 시험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개념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문제를 잘 활용하고 적용할 줄 아는가 그런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지죠. 그리고 중학교와 다르게 시험 범위가 없습니다. 그냥 전범위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글을 보면서 이거는 어디가 틀렸구나. 동사가 잘못됐구나. 투부정사가 아닌데 잘못됐구나. 그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 그 머릿속에 문법책이 완전히 다 들어있어서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방대한 시험 범위 때문에 암기는 통하지도 않고 그리고 변형이 되기 때문에 암기는 소용이 없다는 거. 결국에는 실력만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머니들이 물어보십니다. 수능 어법 문제를 풀었을 때 우리 아이는 잘한다. 100문제를 풀면 그래도 90점 이상 항상 나온다. 이 정도만 하면 고등학교 때 충분하지 않을까요? 혹은 문법 문제를 자꾸 틀리는데 여름방학 동안에 수능 어법 문제집을 풀린다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내신 난이도가 수능 어법보다 훨씬 어렵죠. 이게 지금 수능 어법 문제거든요. 지금 보면은 어법상 틀린 거 보통 이제 하나만 고르는 거 나오죠. 하나만 고르는 거고 그리고 또 쉽다고 얘기하는 것이 단어 하나에만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단어 하나만 밑줄 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감이 좋은 아이들 읽었을 때 뭔가 이상한데 하는 아이들은 다 맞추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능 어법 문제집을 풀렸는데 잘한다. 우리 아이는 문법이 괜찮구나.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어법 문제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고등학교 강남 어법 문제, 문법 문제가 어떻게 나오길래 자꾸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실제 학교 문제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고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일반적으로다가 남고에 비해서 여고 문제가 훨씬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남학교는 좀 수월하게 나온다 생각하면 되겠고, 한 가지 더 제가 사전 설문들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들께서 지금 문법도 걱정이지만 지금 관심사가 독해랑 어휘 쪽에 쏠리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고등학교 문제들이 이제 문법은 약간 좀 약화가 되어지는 편이고 독해와 어휘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문법이 좀 약하지만 그래도 뭐 고등학교에서는 예전만큼 그렇게 세게 나오지 않으니까 독해랑 어휘만 잘한다면 커버가 되지 않을까? 커버가 되죠. 단 1등급은 갈 수가 없다라는 거. 정말로 상위권은 뭐 1점, 0점 몇 점 차이로다가 1등급이 갈리는데 그냥 문법 문제 하나 3점짜리 날아가는 순간 그냥 1등급은 버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독해를 하면서 3학년 되면 이 말을 많이 해요. 아, 옛날에는 더 잘했던 것 같은데 독해 실력이 좀 줄은 것 같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 왜 그러냐면 독해 지문도 어려워진 것도 있지만 정확한 해석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 글이 말하는 게 뭔지. 사실 이제 문법을 잘하는 아이들은 뭐 강조 구문이라던가 도치 같은 걸 보면은 아, 필자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구나. 그쪽에 포커스를 두어서 글을 읽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냥 내용만 파악을 하는 거죠. 선지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내용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아는 학생들은 정답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대 독해랑 어휘 문제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는 만큼 문법은 그냥 기본이 되든 생각하셔도 돼요. 문법이 정확하게 되어져야지만 정확한 해석이 가는 거고 문법 문제뿐만이 아니라 독해 실력을 위해서도 문법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여고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이렇게 어법상 올바른 문장끼리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죠. 총 10문장을 읽어야 돼요. 10문장을 통해서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나와야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봐보면은 뭐 수일치도 있고요. 분사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자동사, 타동사 이런 것까지 구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수동태까지 지금 봤을 때 하나의 문법사항이 아니죠. 그냥 자기가 보면서 아, 얘는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라고 충분히 지금 다 이해하고 넘어가 된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또 여고죠. 고등학교는 이래요. 아까 수능 어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수능 어법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지금 보면은 문장 전체에 밑줄이 가져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글을 하나 던지고서는 어디가 틀렸는지 찾아봐 라고 하는 거랑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그냥 밑줄이 많기 때문에 수능 어법처럼 한 단어에 가 있는 문제들로만 연습한 아이들은 또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정말 고등학교 문법이 까다롭게 나왔을 때 수능 어법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여고인데요. 저는 이제 이 여고 같은 경우에 제일 어려운 학교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를 보시면 다른 학교들은 좀 아까 공부처럼 다 이제 뭐 어법상 틀린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학교는 문맥상 또는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나옵니다. 문맥상은 어휘를 말하는 것이고 어법상은 말 그대로다가 어법, 문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글의 내용을 파악하면서 문법이 틀렸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글에서 이 어휘가 제대로 쓰였는가 그것까지 파악을 한다는 거죠.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또 보면은 밑줄 단어 하나가 아니라 문장이 쳐져 있죠. 그래서 두루두루 다 살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문법이 돼야지만 정확한 해석이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문법을 제대로 알아야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아, 여기에서는 이 단어가 아니라 반의어가 나와야 되는데 다 변형이 되기 때문에 암기 안 됩니다. 교재에서는 이런 플로우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단어가 쓰였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다른 문법상이 나와서 뭐 바뀌어야 된다. 이런 반전이 있다.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법이 단순히 문법 문제만은 아니라 독해랑 어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고를 보여드렸다면 이제 남고를 보여드릴 텐데요. 근데 남고 같은 경우는 여고에 비해서 훨씬 더 수월하죠. 이런 식으로다가 수능 어법처럼 흘러져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남고입니다. 이 학교는 이제 조금 더 살짝 했지만 남고는 그래도 여고보다는 그나마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외고로 갈 건데 외고는 문법이 안 나오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독해랑 어휘만 하면 문법 필요 없이 그냥 외고는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지금 이제 D 외고로 갖고 왔는데 이 학교는 수능형으로다가 문제가 출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능 어법이라서 그냥 아이들이 보았을 때 아, 수능 어법을 많이 공부했으니까 괜찮구나, 좀 편안하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페이지 하나만 갖고 왔는데 지금 10번입니다. 여기까지 다 지금
어법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로다가 감으로 하는 아이들 20, 30문제 풀었을 때 다 맞추면 상관이 없어요. 그냥 100% 나는 문제 풀었을 때 99%도 아니고 100%다 맞춘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두 개를 틀린다면은 모르는 거잖아요. 자기가 틀린 것만 골라서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감을 믿고서는 고등학교 가면은 1등급은 거의 그냥 운에 맡겨야 되는, 감 좋은 날은 1등급, 감이 안 좋은 날은 2등급, 그렇게 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실력을 갖추고 고등학교에 입학해라.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문법에 대해서 객관식을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강남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내신이 흐름이 있어요. 어떤 때에는 어휘를 강조하고, 어떤 때에는 이제 문장 쓰기, 서술형을 강조하고, 어떤 때는 뭐 독해가 좀 강화되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이제 문장 쓰기, 영작하기에 그런 서술형은 약간 조금 죽은 것 같아요. 보통 어휘를 어떻게 잘 접목시켜서 가지고 노느냐,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여전히 까다로운 강남 서술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먼저 또 마찬가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문제 보시면 우리말 요지에 맞도록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라 라고 나왔습니다. 요지를 쓰라는 얘기는 본문에 없는 거죠. 이 글에 대해 잘 이해를 판단을 하고서는 그리고 나서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아, 저래서 암기가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알맞은 어휘를 문법에 맞게끔 필요시 어형을 변화하고 본문에 있는 단어를 써라 라고 나오고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들어갈 어휘를 골라야 되는데 본문에 나온 어휘를 내용에 맞게 적절한 걸 골라서 알맞은 형태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어휘 한 단어만 쓰는 게 아니라 문법, 어법을 변형해가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문법적인 실력이 없다면 풀 수가 없다는 거. 배점 보시겠습니다. 총 10점입니다. 배점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여기서 잘못 삐끗하면은 그냥 뭐 2등급, 잘못하면 3등급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고등학교에서 문법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여고입니다. 네, 마찬가지로다가 요약문 완성이 나오고 있죠? 암기가 안 되고 주어진 단어를 모두 사용해서 문법에 맞도록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술형도 이렇게 어법에 옳지만 찾아서 고쳐라 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여기가 이상한 데가 아니라 그 이상한 거를 완벽하게 고치는 그런 실력까지 갖춰야 된다. 그런데 남고도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똑같습니다. 요약문 완성이죠? 제 시험 문제 스타일은 같고요. 요즘 고등학교에서 서술형을 완성하는데 단순하게 본문에 나온 그 한국말을 혹은 암기를 해야 돼서 영작하는 그런 게 아니구나. 거의 다 요약문 완성이 돼서 있기 때문에 본인 실력이 되지 않는다면은 문법적으로다가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구나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 K남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문제가 7개인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6개가 요약문 완성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이제 다양하게 내는 경우도 많고 뭐 어법을 고쳐라라던가 아니면은 어휘 이제 서술형도 많이 나오는데 이 학교는 계속해서 요약문 완성, 암기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문에 나온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어형 변화까지 해서 문법에 맞추도록 쓰도록 그런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관심이 많으신 D남고입니다. 객관식보다는 서술형이 까다로운 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주어진 단어를 사용해서 영작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남학교든 여학교든 문법이라던가 서술형이 만만치 않구나. 중학교 때 생각하고 올라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객관식이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서술형이 있는 외고가 있습니다. D외고에 대해서 보여드리면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이합니다. 지금 보면은 문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고쳐라. 빈칸에 들어갈 만 이게 뭐였냐면은 관계대명사 문제였는데요. 두 문장을 한 문장을 바꿨을 때 알맞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써라 라는 문제였거든요. 사실 객관식으로다가 정답은 어렵지 않았어요. 되게 쉬웠어요. 뭐 관계대명사 이 정도는 충분히 다 숙지가 된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기 때문에 외고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렵지 않았는데 문제는 배점이 4점이나 차지하고 있는 바로 이 서술형 부분입니다. 본인이 답을 쓰고서는 왜 그렇게 쓰는지 우리말로다가 서술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그냥 네가 감어로다가 이렇게 쓰는 건지 아니면은 문법적으로다가 이때 전치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쓰는지 그걸 정확하게 아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외고라고 할 수 있는 그 학교에서조차도 문법을 정확하게 개념까지 알고 있는지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고, 남고든 여고든 그리고 공학 마찬가지죠. 그리고 심지어 외고를 간다고 할지라도 그냥 문법을 좀 우습게 보고 쉽게 보고 가면 안 된다는 거, 학교들의 기출 문제를 통해서 제가 실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1등급은 실력이에요. 오직 실력만이 1등급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정말 말하면 입 아프죠? 다 아시겠지만 네, 반드시 실력을 키워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방학이 예비고1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KNS 어학원에서는 최상위권은 반드시 탭스를 꼭 시킵니다. 그 어머니들께서 탭스 같은 경우에는 저 외고 전사고만 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KNS 외고 전사고는 말 그대로다가 외고랑 전사고만을 위한 반이 아니냐, 일반고에 맞냐 탭스가, 그 탭스 어휘랑 독해도 뭔가 수능과 되게 다른 것 같은데 그게 잘 맞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희 학원에서 왜 탭스를 계속 밀고 최상위권 학생들, 특히 최상위권 말하는 겁니다. 그 학생들에게는 왜 탭스가 필요한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극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영어로 공부를 많이 해왔죠.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도 안 한 적이 없어요. 다 지금 개념은 다 알고 있고, 첫 번째 제가 맨 처음에 어머님들의 고민이 분명히 개념은 다 아는 것 같은데 문제를 못 푼다 말씀을 드렸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효과적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구탭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법 같은 경우에 올 때마다 매 50문제씩 풀어갈 겁니다. 그 50문제가 문법상이 다 달라요. 어떤 거는 뭐 관사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거는 명사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거는 준동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뭐 분사라던가 관계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복합적으로 나온다라는 거, 아이들이 범위가 없이 전범위의 문제를 계속 풀기 때문에 당연히 문법을 보는 시각이 넓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뭐 일반고든 아까 많이 보았었던 외고든 고등학교 어법에 매우 효과적인 게 바로 탭스다. 특히 극상위권 아이들에게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 가지의 문법상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시각을 키울 수 있는, 그리고 탭스 문제가 올 때마다 저희가 실전 문제를 풀기 때문에 객관식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서술형인 커버가 안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저희 KNS 어학원에서는 리뷰 테스트가 모두 다 서술형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문법을 문제를 풀 때 정확한 개념을 머릿속에다가 잡아주기 위해서 근거까지 서술하는 시험 스타일로다가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이 다 문법 리뷰 테스트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어느 반에서 공부를 하든지 간에 문법에 대한 개념은 확실하게 잡고 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탭스 문법 문제는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50문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앞쪽에 40문제는 이런 식으로다가 다음 이제 뭐 문맥에 들어가 알맞은 걸 골라라라고 해서 글의 흐름에 따라서 문법사항이 들어갑니다. 지금 보면은 중학교 때 흔히 나오지 않는 뭐 슈드 가정법, 올해 대원외고에서 중간고사 때 시험 보면 나왔던 그 가정법입니다. 얘도 나오고 있고요. 뭐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나오고 있고 준동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항마다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서 문법에 대해서 좀 파악하는, 보는 시각이 넓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10문제는 이제 대화문과 이렇게 하나의 장문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글이에요, 글. 이 글에서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을 골라야 되는 겁니다. 수능 어법하고 비교해보세요. 밑줄이 아예 없습니다. 문법에 대한 힌트도 없죠?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하나의 글을 보았을 때 어디가 틀렸는가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탭스를 공부하고 간 학생들은 오랫동안 진짜 1년 이상 하는 학생들은 뭐 외고를 가든 전사고를 가든 그 악명 높다고 하는 일반고의 여고를 가든 어디를 가든 문법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저 외고 전사고만 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가잖아요. 이제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근데 항상 시험이 끝나면 연락이 와요. 중학교 때는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고 정말로다가 선생님 왜 날 저렇게까지 시키시나 힘들었지만 결국에는 고등학교 와보니까 다른 아이들은 영어 때문에 고생을 할 때 나는 훨씬 더 수월하다 그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지금 탭스로다 공부를 하면 문법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정말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사실은 문법 특강이긴 하지만 탭스 교재 전반적인 내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복화도 좀 가지고 왔거든요. 탭스 복화에 대한 가장 많은 오해가 정말 실생활에는 쓰지 않는, 시험 문제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어휘들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 어휘들도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플러스 전사고랑 외고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더 고난도 어휘가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유형도 지금 보시면 단순하게 이 단어가 본문에 뭐 영영 풀이 그런 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문맥상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가 그걸 찾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탭스 복화도 지금 한 회 세트당 50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계속 꾸준히 하는 아이들은 어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요즘에 학교에서 어휘 서술형이 대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유형을 완성을 할 때도 본문에서 알맞은 단어를 골라서 어형 변화를 해야 되는데 탭스로 공부하는 아이들은 어형 변화 너무 식은 죽 먹힙니다. 너무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독해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으시더라고요. 설문지를 보니까 요즘에 독해가 너무 어렵습니다. 논리 독해, 추론 독해. 계속해서 학교에서 그런 스타일이 나오는데 논리 독해, 추론 독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
탭스만 한 게 없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보면은 수능과 매우 유사한 형태, 그리고 학교 내신 문제와 다 똑같은 형태로다가 문제가 총 40문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글이 짧다 보니까 더 조금 있는 힌트를 가지고 추론을 해서 빈칸을 채우고 글을 완성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문 한 20문장 있는 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20문장이 있는 글을 읽고서는 추론하는 것과 5문장, 6문장이 있는 그 짧은 글을 읽고서는 필자가 말하는 게 뭔지 파악하는 그런 추론하는 것과 어떤 아이가 더 추론 능력이 더 좋아질까요? 힌트가 더 적은 글을 갖고서는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아이들이 논리 추론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탭스 독해가 좋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글의 컨텐츠도 되게 좋습니다. 아이들 배경 지식을 쌓는 데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극상위권을 향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탭스를 이렇게 강조를 하고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탭스 문제 풀다 보면은 어휘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수준이 안 되는 아이들은 풀 수가 없어요. 점수도 안 나오거나 독해 같은 걸 해도 정말 반 맞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글도 어렵고 어휘가 안 되기 때문에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저희가 최상위권한테 얘기하는 이유가 저희 이제 아이들이 이제 오면은 다 어머니들께서 그래요. 수능 문제 고3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1등급이 나온다. 1등급이 나오는데 고등학교 내신도 다 좀 잘할 수 있을까요? 혹은 외고랑 전사고로 갔을 때 요즘 일반고도 독해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그리고 극상위권 1등급을 올라가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수능 1등급 나오는 아이들 백날 수능 문제집 풀어봤자 실력 거기에서 멈춥니다. 그 위를 깨고 나가기 위해서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봐야지만 그 이상을 아이들이 깨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말 극상위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일반 평범한 특강과 평범한 문제집을 푸는 거 그거 갖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고난도를 공부를 해야지만 완전히 다른 아이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 수준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어머니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맞지 않습니까? 남들과 똑같이 공부하면 똑같은 수준밖에 안 돼요. 그 이상까지 충분히 하고 가야지만 남들보다 더 그 위로 올라서는 그런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거죠. 이제 기말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여름학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예비고일 도대체 K-NES에서는 어떻게 프로그램이 되어져 있는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규반 개강은 아이들 내신이 끝나는 7월 6일 월요일부터 월금반, 화목반, 주말반 순차적으로 개강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학 특강은 7월 23일 목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학교는 7월 6, 7, 8이 학교 시험인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 이후에 들어오면 된다는 거 여름방학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저희 K-NES 어학원에서는 아이들이 고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교를 다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학교는 대원외고랑 흡사한 유형 그리고 이런 학교들은 뭐 한영외고 흡사한 유형 이렇게 나눠가지고서는 그 데이터를 기반을 해서 문제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각 학교의 유형을 여름방학 동안 충분히 연습을 시킨 다음에 자기가 이제 어느 학교가 맞는지 찾은 다음에 고교 선택할 수 있게끔 그거를 여름방학 때부터 저희가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의 내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각 학교별 유형별로다가 충분히 연습을 하고 다 알고선 고등학교에 들어가지만 당황하지 않고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고등학교 최신 기출문제풀이가 정규반에서 다 들어간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다가 이제 강남권에 일반고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은 수능형의 추론 독해와 변형되는 어휘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름방학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나는 외고랑 전사고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은 말씀드렸죠? 수능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 이상의 심화 추론 독해와 어휘도 수능 이상의 고난도 어휘까지 하고서는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들으시는 어머니들 우리 아이가 일반고다 혹은 외고랑 전사고다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그중에 일반고 중에서도 어느 학교가 맞을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왜? 저희 K-NES 어학원에서는 진단고사를 보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해서 맞는 학교를 찾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외고랑 전사고도 그렇습니다. 외고랑 전사고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다.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요? 아시겠죠? 여름부터는 마찬가지로 외고랑 전사고도 진단고사를 보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학교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진단평가 같은 경우에는 총 3번을 볼 거예요.
한 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타 학원에 없는 저희 학원만의 프로그램이고 저희 학원만의 특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8월 그리고서는 상담이 들어간 다음에 마지막으로다가 최종 진단 평가를 보고 아이들이 자기한테 맞는 학교에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했었고요. 실제로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때 진단 평가를 안 받더라면은 내가 엉뚱한 학교에 갈 뻔했다. 그때 자기가 갖고 싶었던 학교는 점수가 잘 안 나와서 그냥 점수가 잘 나온 학교 그쪽으로 갔는데 학교 시험이 나에게 너무 잘 맞고 1등급을 너무 편안하게 받고 있다라고 연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동영어로 만든 그 시험 문제를 아이들한테 미리 풀려서 배치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올해도 반드시 해야겠다. 그래서 무려 3회라는 횟수를 늘려서 아이들한테 진단평가가 7월부터 바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와 어떻게 시험 문제가 달라지고 어려워지는지 그리고 문법, 독해, 어휘 이 모든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여름방학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문법은 정말 독해와 어휘를 위한 베이스다라고 생각하고 방학 동안에 완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극상위권 다른 학원에 없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만 있는 탭스를 통해서 왜 도대체 탭스가 극상위권에게 중요한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원만에 있는 특전이죠. 진단평가 정말로 너무 중요합니다. 자기한테 잘 맞는 학교를 가야지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진단평가가 제공이 된다는 거 그리고 무료 특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시고 여름방학 때 준비를 하셔서 정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우리 아이가 같은 노력으로다가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케네스 학원의 김다나 선생님이었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